용기와 신념을 유지하는 12가지 전략. 두려움에 맞서 자기 신념을 고수하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당신은 확신을 잃어버리면 자멸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용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이 아니다. 용기는 도전과 마주할 때마다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 자질이다. 다음에 몇 가지 상황과 전략들을 나열했다. 살면서 누구나 겪기 마련인 희생물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상황 속에서 용기와 신념을 갖고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다. 첫 번째, 허락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선언하라.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라. 반품해도 될까요? 라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라. 1시간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부탁할 것 있나요? 라고 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오직 노예와 죄수들 뿐이다. 책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예는 없다. 두 번째, 상대의 눈을 보라. 대화하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라. 눈을 내려 깔거나 옆을 바라보는 자세는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를 던져준다. 타인에게 먹잇감으로 요리되기에 이만큼 좋은 표식이 없다. 설사 두렵더라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당신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하라. 당신이 취하는 자세와 몸짓을 보고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낸다. 자신감과 내적 강인함을 드러내라. 서 있을 때도 당당하게 서 있고 앉을 때에도 가슴을 펴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마라. 불안하다거나 초조한 표정을 짓지 마라.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면 얼굴 경련과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까지 막을 수 있다. 또한 말이 중간에 끊기는 것도 저 있잖아요 처럼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런 버릇은 자신감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식이다. 필요하다면 보다 천천히 침착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말하라. 네 번째,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라. 누군가 당신의 돈, 물건, 시간, 재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주고 싶지 않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희생물로 전락한다. 거절을 잘하기 위해선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하며 평소 연습할 필요도 있다.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나는 호구가 아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라. 그럴듯한 변명을 하거나 둘러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끝내 거절하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첫째, 처음부터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할 염려가 없다. 둘째, 친구들과 친척들은 결국엔 당신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내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당신을 혹시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두렵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스스로에게 솔직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친구가 필요가 있을까? 친구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싫어한다면 그는 기생충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이다. 이게 뭐가 나쁜가? 물론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면 들어줘라. 상황이 되는데 무조건 거절하라는 뜻은 아니다. 5번째, 화를 낼 필요가 있다면 내되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역정이 날 때 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스스로 재물이 된다. 가령 길거리에서 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난 것처럼 행동해 부모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단, 강압적인 태도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상황이 일단락되고도 심장이 뛰고 혈압이 치솟는다면 아이와의 충돌로 인해 분노의 제물이 된 것이다. 상황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 잘했어. 아이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전혀 속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내면을 단련하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고혈압 같은 육체적 질병도 막을 수 있다. 6번째, 슬플 때 주의하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약해진다. 예를 들어 장례업체는 슬픔에 빠진 당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은 죽음과 슬픔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어디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하라. 그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려 한다면 대화가 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 말하는 바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대화를 거절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만약 그들이 사과를 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당신이 원하는 바를 듣고서도 정반대의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삶의 방해꾼이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부류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라.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선이다. 7번째, 윗사람과 대화하라.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싶다면 윗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학점을 무기로 사용하는 교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겁을 주는 세무공무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으름장을 놓는 공무원 등 이들에게도 보고해야 할 상급자가 있다. 대표나 회장에게 간단한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작은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화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상급자를 찾아갈 것임을 분명히 하라. 또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찾아가라. 8번째, 게임을 하듯 냉정해져라. 당신을 희생물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상대와 마주할 때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위축되어 있음을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의 존재 가치와 행복을 일의 성패와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승부를 겨루는 오락처럼 밑그림을 그려라. 이 일은 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와 같은 자세로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다. 일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선 게임을 하듯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두려움과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상대가 이 상황이 당신 인생의 결정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갖가지 압박수단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다. 단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전략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단을 신호로 보내는 것이다. 감정적 동요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호는 전달된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 이것 봐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훈련한다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감정 또한 제어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것이고 당신을 더 많은 승리로 이끌 것이다. 9번째,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대하라. 면접을 보거나 어떤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 대신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라.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 이미 다양한 상황을 겪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홍보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강하다는 인상, 넘치는 자신감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면접관들은 그런 당신을 싫어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감을 높게 평가한다. 만약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면접을 봤다면 회사에 또 다른 면접을 요청하라. 이런 종류의 인내와 적극성은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10번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내밀한 개인사를 알게 되면 이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운가? 이 두려움에 도전하라.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이 오래된 공포는 99% 거짓말이다. 스스로를 드러내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이런저런 개인적 화제를 언급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비밀을 지킬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성격 취향, 가정사의 아픔 같은 것들을 시시콜콜 드러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의 참모습을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됐을 때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버려야 한다. 솔직해져라.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라. 드러내지 않아야 상처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말하기 두려운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 그 이후에 도전하는 일이 당신을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거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 소심하다거나 지나치게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까? 아니다. 당신의 근심 걱정만 다잡는다면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대개 그렇지 않다. 당신에 대한 험담이 떠돈다고 해도 그 험담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근거 없는 소문은 퍼질 수 있다. 그러니 가십거리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11번째, 과다 요금은 그냥 넘어가지 마라. 어떤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서 받지 않은 서비스 비용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수리가 대표적인 예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한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단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수리공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할지라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하라. 불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다. 오일 필터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먼저 말해두는 것이다. 이상한 요금이 끼어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청구서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라. 잘못된 내역을 발견했다면 즉시 당신이 느낀 불쾌감을 업체에 알리고 그들의 기만을 알려라. 소비자보호센터나 상인연합회와 같은 공식 경로가 있다면 정식 항의를 하라. 아무도 부당 청구나 바가지 씌우기 같은 일은 드물고 또 우연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레스토랑 계산서에서 이런 오류를 자주 접할 뿐더러 각종 청구서에서도 잘못된 요금을 발견할 때가 많다. 믿을 만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일은 많은 경우에 단순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즉시 항의를 해 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 재수 원붙었다라고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12번째, 납품 기일을 오래 끄는 업체는 상대하지 마라. 가구, 자동차 배달에 오랜 기일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빨리 납품할 수 없다는 판매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동차가 빨리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있는 판매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선 다른 지방도 확인하라. 납품 기일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런 기다리면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판매원 대신 관리자와 상대하라. 납품이 조금이라도 빠른 업자가 있다면 그쪽과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라. 특별히 빠른 배송을 원한다면 도매업자나 생산자와 접촉하는 것도 고려하라. 선불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대리점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보상책을 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까탈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단호하게 요구하면 된다. 10주나 기다리라니 더 빨리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와 같은 자세는 당신을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뉴욕에 사는 한 지인은 대리점으로부터 8주 후 차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미시간에 있는 공장에 직접 접촉했고 뉴욕보다 몇백 달러 더 싼 가격으로 4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시간에 도착한 그는 즉시 물건을 넘겨받았으며 새 차와 함께 휴가비까지 아낄 수 있었다.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권리를 챙길 수 있다.